여러분, 김정우입니다. 현근택 싱크탱크 민주당 그 부원장이 성희롱, 정말 참 민주당은 성희롱의 공장 같습니다. 현 부원장이 현근택이죠. 지난달 29일 날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 A씨와 나란히 앉은 여성 수행 비서에게, 그래 B씨에게 너희 부부냐? 말을 걸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B씨는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 라고 물었고, 현근택은 제 차 A씨하고 너하고 부부냐고, 너하고 A씨하고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이러면서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현근택이가. 그러니까 B씨가 말이 너무 지나치다, 삼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현근택은 말을 이어가면서 너네 같이 사냐? 같이 잔 거야? 그리고 너네 잠잘 때 불 끄고 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B씨는 수행비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현근택이 말하는 거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수행비서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근택은 다음날 전화 한 10통화를 했고 죄송하다, 이런 문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현근택이가 B씨에게. 이 논란이 불거지자 현근택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아니, 술 처먹고 성희롱하고 나중에 사과하면 뭐합니까? 예? 땅바닥에 물 엎지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느작없는 짓거리를 해요. 아니, 민주당은 왜 자꾸만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 이게 난무합니까? 이상한 정치꾼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현근택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하겠다. 현근택은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송년회 다음날 A씨로부터 내가 한 말로 B씨가 화가 났으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A씨는 그런 문자라도 사과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근택은 사과문에서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A씨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술자리를 함께 했던 분들에게 확인을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근택이가. 그런데 A씨는 그때 같이 잤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현근택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패거리들은요 늘 이런 식입니다. 아니, 당사자 성희롱을 당한 B씨 수행비서, 그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갖고 노는 거지. 술 취했을 때 마음대로 물건처럼 갖고 놀다가 술 깨서 나는 그때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뭔 지랄이야, 지랄이. 여의도 싱크탱크 연구원 부원장, 법조인, 참 인성이 바닥이 난 사람들이에요. 현근택은 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아주 친명계 인사예요. 그리고 저 이재명 이 사람이 지난 7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부원장 출판 기념회에 축전을 보내면서 내가 지켜본 현근택 부원장은 서 있는 곳이든 어디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과 호흡하며 절박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인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가 막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30년지기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고받았어요, 오늘. 그런데 이재명 씨는 몸이 아파서 지금 전혀 그 당무를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변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당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자가 똑똑하네. 정성호 씨가 이재명 씨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현근택 일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거를 기자가 확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어가지고 지금 바로 뜨끈뜨끈하게 나와서 여러분께 시사하는 겁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죠. 그리고 현근택 징계 여부를 두고서 이제 이재명이 하고 정성호 의원하고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된 거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소통하고 이래라 저래라 다 지시 내렸구만, 누가, 이재명 씨가. 그런데 대변인들은 지금 그런 거 못한다, 바로 잡히잖아요. 대한민국 기자가 어떤 기자들인데 세계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대한민국 기자들한테 못 당합니다.
정성호 의원이 핸드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재명은 정성호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묻고 정성호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성호 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 이재명 씨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 처분 수위를 물었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쵸?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다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다시 생각해봐요.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중 경고? 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자기 새끼니까 세상에 이게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일날 피습당해가지고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씨가 10일 퇴원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무 복귀 시점을 미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친명계 의원과 당무 협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고 얘기를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사시동기, 30년 지기 친구 이런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거짓말이지. 어쩌면 저 사람들은 그 새빨간 거짓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이런 거에 아주 전문 직업처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근택은 그 성남 중원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비주류에 있는 윤영찬 의원이 여기 현재 현역 의원이거든요. 경선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지. 현근택이가 낙하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윤영찬이 잘라버리고.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얘기지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박용진 의원은 현근택 논란을 지적하면서 나도 우리 당도 모욕감을 느낀다. 지도부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재명 씨가 먼저 정성호 씨한테, 처음에 이재명 씨가 먼저 정성호 의원한테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현근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컷오프 대상입니다. 이거는 징계 줘야 돼요. 제명을 시키든가. 그랬더니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먼저 주고 정성호가 답을 하니까 전부 다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냥 이번에 출마시켜라. 뭐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런 거 가지고. 그거 비일비재한 일 아니야? 성희롱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 기가 막히다. 대한민국 정치판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